1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번님들의 에너지 살펴볼게요. 현재 1번님들은 이미 좋은 시기와 때가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심판 카드는 현실적인 전환점을 알리는 카드예요. 자, 이제 때가 되었어. 결론을 내릴 때야. 결정을 내릴 때야. 이런 신호가 외부에서 들려옵니다. 누군가의 연락이나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발표나 통보가 될 수 있고요. 또 개인으로 보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겪어온 과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평가를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우리 1번님들은 이제 내가 좀 결론을 내려야겠다. 새롭게 시작하고 변화해 봐야겠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겠다. 무언가를 재구성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존의 것을 새롭게 꾸려가는 좀 전환점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 자체가 오래된 흐름이 끝이 나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보여져요. 자, 심판카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신호, 메시지, 소식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행동들이 결정된다. 다음 행보가 결론이 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타워 카드도 외부에서 번개가 치고 있죠. 그 번개로 인해서 강제로 타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보단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흐름이 깨지고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인데 어떤 상황이 결론이 나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그동안의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은 무언가에 해방되고 있는 중이다. 문제가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어 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흐릿했던 마음도 점점 선명해지고요. 나의 틀을 새롭게 바꿔나가고 싶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너진 이 탑을 어떻게 다시 세워볼까? 어떤 부분을 수정해서 보완해서 다시 이 타워를 세워볼까? 건설해볼까? 이렇게 과거와 다르게 가도록 다시 세팅하고 재편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좋은 운을 살펴보면서 우리 1번님들의 흐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너무나 좋은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승리의 트로피와 같은 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는 트로피를 노력에 대한 대가로 받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1번님은 노력해서 드디어 결실을 맺는 운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이나 대학 입시, 취업, 이직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게 되거나 힘든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일에 진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큰 인정, 큰 성취 등등 축하받을 만한 소식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 땀 흘려서 노력한 일, 한 곳에 오랫동안 노력한 일, 나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막힌 운이 뚫릴까?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흐름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풀려가는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애매하고 헷갈린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 같아요. 카드 보시면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죠. 뭔가 애매하고 헷갈리는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양자택일의 고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일 수 있어요. 이런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한 달이 되겠다. 내가 곧 행동을 할 건데 어떤 기준으로 행동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할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의 카드가 나왔다면 앞으로 일들은 1번님의 기준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판단으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세밀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틀렸는지, 또 어떤 게 나에게 맞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정리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에 따라서 나의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바로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앞으로 2달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있네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수와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준비 단계를 마치고 실제 상황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현장에 투입됐다, 실무에 들어갔다,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니면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을 내가 보고 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거의 다 완성 직전이죠. 이것은 나의 가치를 잘 전달하고 증명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달째에는 나의 숙련된 기술로 인해서 이익과 성과가 점점 생겨날 수 있고요. 상황이 안정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2달째에 데스 카드도 등장했네요. 무언가를 종결시키고 새롭게 시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가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과거에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걸 중점으로 나아갈 거야. 이걸 잘 다뤄서 나아가 볼 거야. 이 중점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야. 뭔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행동이 바뀌었다.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은 끝이 났다. 이제 내가 실제로 보여주는 시작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쪽이든 우리 1번님은 2달째부터는 분명한 시작, 새로운 시작, 전환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나의 행동 패턴이든 생각 패턴이든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달째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3달째에서는 지금 3번에서 6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은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과정이라면 6번은 완벽하게 완성했다. 구체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혼자가 아니라 다수와 함께 있죠. 이것은 나의 재능을 어떤 공동체 안에서 발휘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6번은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급이 달라지거나 수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뛰어난 결과를 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확실히 구분이 생기는 성과를 낸 것일 수도 있고 전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성취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인정과 인기를 누리게 된다. 타인에게 주목을 받게 된다. 뭔가 활약할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을 치신 분들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과 같아요. 정말 그동안 노력한 걸 내가 봤는데 너가 이렇게 잘 돼서 너무나 기뻐. 이런 식으로 뭔가 지지와 응원들을 받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들려오는 정보나 소식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으니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작할 일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일이고 어떤 성과를 통해서 더 크게 활약할 수 있다. 그리고 기회까지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다른 제안이나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인맥도 하나의 자원이잖아요. 이처럼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일은 계속 더 확장되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성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진다. 성공하고 끝.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한 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1번님은 모든 문제를 싹 정리한 후에 움직이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딱 짚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누리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의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 조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행동, 2달째 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3달째 해야 하는 행동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 카드를 보면 한 달째는 앉아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큰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시도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함과 갈등이 있더라도 조급하더라도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안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행동하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움직이지 말고 상황을 지켜봐봐. 그러면 무엇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내가 가지고 가야 할지 보일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앞으로의 전략과 데이터를 잘 짜놓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쭉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 뼈대와 기반을 먼저 점검해봐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큰 그림과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놓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큰 무대를 곧 올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명 설치는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를지, 오프닝은 어떻게 할지, 중간중간 멘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적인 무대를 내가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기회로 또 다른 어떤 무대를 한다던가 어디에 또 제안을 받게 된다던가 그런 가능성들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잘 해내야만.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정말 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시면서 미래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짜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달째에서는 투자할 때가 왔어. 새롭게 시작할 때가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투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때 투자하면 돼. 너가 시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때 시작하면 돼. 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지금 투자하고 싶으신 게 없으시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투자할 거리가 눈에 보일 것이고요. 무언가를 성장시키고 싶은 이슈가 생길 겁니다. 내가 여기에 관심이 가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될까?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식으로 알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안 그래도 2달째 모습을 보면 실제 상황에 투입된 모습이죠.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분명히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째에는 새롭게 알아가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것도 많고 들려오는 정보들도 많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내가 이것저것 해볼 수도 있고 나를 또 보완할 수도 있고 많습니다.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이것 또한 경험이지 이런 것에서도 배울 점은 너무나 많아 이런 식으로 나의 일에 임하는 게 필수일 것 같아요. 이 과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종이기 때문에 아이라는 것은 맨 처음 단계예요. 시작 단계. 그래서 미숙할 수밖에 없고 내가 능숙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자. 그게 다 배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알면서도 조급해지는 마음 잘 잡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3달째입니다. 소드 에이스는
새로운 결단과 선택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이 카드가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1번님은 3개월째 가장 큰 성과를 얻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성과가 목적 달성의 끝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무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 되어준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노력의 결실을 확인하고 만족하는 데서 멈추기보다는 이제 이 성과를 바탕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로 더 올라갈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주변에 더 좋은 기회와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 들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난 이 자리에 만족해. 여기에 그냥 머물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더 넓은 물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해 보세요. 하나를 이루었으니 또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이 반드시 3개월째 나타나니까 그걸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님들 조심할 점 카드 한 장 뽑을게요.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완드 8번은 속도예요. 스피드. 스피드 있는 행동, 스피드 있는 결단력, 스피드 있는 판단. 무엇이든 행동으로 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라고 나왔다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달째 카드를 보면 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집을 빠르게 만든다라는 건 많은 것들을, 디테일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집을 빨리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집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정, 기반, 튼튼한가? 내가 이 집을 오랫동안 어떤 보수할 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집을 빨리 만들었습니다 하면은 불안해요. 집을 빨리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놓친 게 있는 거 아니야? 정말 필요한 요소들을 빼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앞으로 그 가는 과정들이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디테일이 중요하다. 내가 더 필요한 게 없는지, 내가 빼먹은 건 없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완드 8번을 보면은 진짜 가지런하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내가 해야 할 행동이 가지런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순서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의 일이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효율적이지 못해.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에너지는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나가는 건 정말 많은데 정작 성과가 없다거나 일의 진행이 느리거나 이럴 수가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일의 순서를 다시 정해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지? 가장 빠르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지? 반대로 가장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일까? 정말 느리게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일까? 그냥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일까? 좀 미뤄도 되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라. 그래서 아까도 정의 카드 나왔죠? 나의 기준으로 다시 재정의시킨다. 구분한다. 나열한다. 정리한다. 다시금 판단해 본다. 무엇이 옳고 틀렸는가? 이걸 명확하게 나눠본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움직였더니 다 성공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월계관을 얻어요. 트로피를 얻어요. 성취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하게 정하고 갔기 때문에, 구분하고 갔기 때문에, 판단하고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타로 카드가 주는 메시지 뽑아볼게요. 곧 봄이 온다. 봄날 같은 시기가 온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속도가 빨리 안 나더라도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나는 언젠간 성공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진행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잘 된다. 이 마음 하나 믿고 쭉 나아가 보시면 곧 봄이 온다라고 하네요. 나의 때가 왔구나. 내가 진짜 나의 꿈을 펼칠 때가 왔구나. 나의 전성기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기. 지금 내가 단단하게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에 집중하기.
정말 내가 잘 경험하고 있는지, 또 잘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잘 응용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다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2번님들 현재 에너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카드와 소드 10번 카드가 등장했네요. 자, 먼저 이 힘 카드는 나를 통제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근육의 힘이 아니라 내면의 힘, 멘탈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번님들은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내가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나의 본능과 욕구와 감정을 통제해 왔다.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일,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또 다른 나를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정말 애써 왔다. 온 힘을 쏟아 부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힘을 쓴 나머지 방전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신이 고되고 지친 상태이고요. 더 이상 진행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 남는 게 없겠는데? 이전과 다르게 가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도달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는 전과 다르게 가도록 좀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좀 준비해 놔야 될까?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일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를 위한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소드 10번은 끝과 종결이에요. 종결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결론이 난 상태고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 지금 환경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지금 관계를 계속 맺어가기가 힘들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는 끝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드 5번도 등장했기 때문에 뭔가 패배감을 맛보았을 수도 있고요. 실패감을 느꼈다. 정말 내가 이기고 싶었는데 지고 싶지 않았는데 거기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계라고 한다면 정말 나와 결이 다른 관계가 있었을 수 있어요. 정말 고집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상처를 받았다. 배신감을 느꼈다. 실망했다. 뭔가 이런 감정들을 느끼셨을 수가 있거든요. 칼이 나에게 꽂혀 있잖아요. 결국에는 잘 되려고 내가 노력했는데 칼이 결국 나를 향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진행할 수가 없다. 이건 진짜 끝내야 된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었는데 그 목표에 집중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찝찝한 감정들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끝, 종결 카드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앞으로 들어올 좋은 운에서 축복 카드, 신의 축복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카드는 나의 타고난 재능과 관련한 운입니다. 나의 타고난 재능을 찾게 된다. 나의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의 재능이나 기술, 능력을 꽃피울 만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평소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타고난 부분을 발견하면서 나의 재능을 개선시켜 나갈 수도 있고요. 나를 돋보일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발현해서 도약하고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으로 한 달, 앞으로 2달, 앞으로 3달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이번님들에게 일어날까요? 앞으로 한 달은요, 어두운 밤이라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있는데요. 어둡다 보니까 이 길이 맞는지, 이 길로 갔을 때 내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예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행동하기도, 선택하기도, 판단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면 판단하기 쉽죠. 하지만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렵게만 보이는 거예요. 또는 나의 심리 자체가 불안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 감정 기복도 심하고 불안한 생각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모호하고 막연해요. 뾰족한 답과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방향성을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모든 게 수수께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아직 내가 모르는 거, 알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좀 계속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2달째 반갑게도 펜타클 여왕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펜타클을 뚫어져라 보고 있죠. 이 펜타클은 2번님의 타고난 재능일 가능성이 커요. 이 펜타클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이 재능을 키워서 돈을 보면 어떨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키워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나의 자원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활용하려는 모습입니다. 즉, 단순히 꿈꾸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수익과 연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재능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따져보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물꼬를 틀 만한 무언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최대한 알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져본다, 투자해본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달 카드에서 펜타클 여왕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그동안 모호하고 막연했던 것들이 모두 선명해졌다라는 뜻이에요.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펜타클이 앞에 놓여 있고 이 펜타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반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뜻입니다. 즉 막연한 직감이나 감정에 의존하던 흐름에 벗어나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원과 기회를 손에 쥐게 된 것이죠. 그래서 2달째에는 2번님의 목표가 보다 더 구체화되었거나 최소한 어느 정도의 뼈대를 세우게 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앞으로 3달째에서 완드 2번. 이 3달째에는 완드를 하나 옆에 내버려 둔 채 새로운 완드를 손에 쥔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곧 과거는 뒤로 하고 앞으로 향할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2달째의 펜타클은 나의 자원을 찾아내고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따지고 계산하는 모습이고요. 3달째에는 모든 게 분명해졌으니까 행동을 벼르는 거예요. 그래서 3달째에는 행동을 위한 계획을 짜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동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본다. 무언가를 새롭게 결단해 본다. 2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고민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행동을 확장시키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마키논이 풀리는 시기는 2달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달째에는 이 달 카드와 다르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기반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여왕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펜타클 여왕이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을 주는가?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공간을 마련해 준다. 생활 기반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아니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방향성이 잡히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나의 것을 키워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2달째이니까 걱정과 고민을 좀 털어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방향성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또 다른 가능성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함께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관계들, 어떤 공동체, 모임, 단체
이런 곳에 내가 소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에 소속됨으로써 또 다른 목표가 세워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3개월째다 이게 아니라 이미 2달째부터 기반이 마련됐어요. 내가 안정하다라고 느끼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거기서 나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거야. 이런 어떤 열정과 야망, 비전이 세워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은 내가 이 소속에 들어갔는데 막연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나의 재능을 발현했어요.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구나. 그럼 이 재능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보고 싶어. 라는 어떤 목표가 구체화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은 막연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모호해요. 내 감정 때문일 수도 있고 상황 자체가 그냥 애매모호해요. 변수도 많고 뭐 이건지 저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2달째부터는 다 확실해집니다. 나의 상황도 환경도 관계도 나의 마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부분들 기반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이 또 한 번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조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언은 이렇게 뽑아봤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2번님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고요. 2달째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3달째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자, 앞으로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행동에선 컵 7번. 이 앞으로 한 달은 어두운 밤이라서 활동할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잖아요. 이처럼 안전한 내부에 들어가서 나만의 시기를 가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나의 막연하고 모호한 생각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컵에 이것저것 막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2번님들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결정은 못했어요. 이 7개 중에서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있다.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어떤 꿈이 있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생각을 해봐도 좋고요. 수많은 생각 중에서 당장 실행 가능한 게 무엇인지 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구분해봐도 좋습니다. 또한 새롭게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오래전부터 잘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심코 했었던 일 중에 칭찬을 받았던 경험이 있진 않은지 어릴 적에 너는 이런 재능이 있구나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은 없는지 좀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상기시켜 보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오게끔 구체화시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인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붙잡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루려 하기보다는 일단 하나를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듬어 봐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재능으로 가능한 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이 딱 한 개이고 내 머릿속에 하나만 딱 집중이 되면 행동이 나오기가 쉽거든요. 근데 생각만 많으면 어떤 생각이 맞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려워요. 안 그래도 상황도 막연한데 생각까지 뒤죽박죽이면 그냥 불안함만 커지거든요.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나의 생각들을 다듬고 줄이고 구체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달째에서는 펜타클 5번이 등장했어요. 이 펜타클 5번에 또 변화의 수가 들어오니까 이 2달째부터 진짜 전환점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자, 2달째 그림을 보면요. 지금 새가 다리를 다쳐서 혼자 걷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새가 있어요. 비록 이 새도 팔을 다쳐서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2달째에는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막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갈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혼자만의 능력으로 승부수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서로의 힘을 합쳐야 된다. 내가 가진 자원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할 인연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찾고자 했을 때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의지를 갖고 찾고자 하면 분명히 나와 보조를 맞추고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달째에는 계약, 거래, 제안, 교류, 소통을 많이 다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여기서 강점이 있는데 반대로 이런 부분은 좀 약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회사 아니면 관계, 그런 계약인지 좀 따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윈윈할 수 있나? 서로의 힘을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3달째 해야 할 행동에선 완드 2번입니다. 이 완드 2번이 조언으로 나올 경우에는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을 액면 그대로 보라는 뜻이에요. 이 상황에 숨겨져 있는 부분, 정말 내가 알지는 못하는 부분을 알아보려고 더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보이는 상황 그대로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해라. 그냥 눈에 보이는 정보, 확인 가능한 사실, 지금 주어진 조건 있는 그대로 보면서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알 수 없는 변수는 일단 보류하라는 거겠죠. 내가 당장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알아보려고 더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불필요하게 에너지만 소모되고요. 시간만 지체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한 것들에 매달리기보단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눈앞에 드러난 현실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2달째부터 이제 합격해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상사의 마음을 모르겠어. 그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죠. 이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상사가 나에게 했던 말을 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된다. 판단을 하면 된다. 상사가 최근에 나에게 칭찬을 했는데 잘하고 있구나 라고 믿고 계시는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답을 내리면 되는데 저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혹시 안 좋게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까? 이 일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러면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님들 현재 에너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3번님들은 나의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심하고 연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될까? 실패 없이 실수 없이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미리 알아놓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만큼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 소드 시종이 나왔다면 현재 3번님은 섣불리 행동하다가 실수했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처럼 상황이 풀리지 않았다거나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는 있는데 좀처럼 속도가 안 나거나 그래서 더 조심성이 많아졌고 실패가 두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은 과거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나 또는 실패와 실수 없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나의 일이 더 잘 될지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단순히 불안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밀하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소드카드가 2장이나 등장했다면 어떤 고민을 두고 결정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고민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여러 자료나 정보를 분석해서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3번님에게 들어올 좋은 운 한번 볼게요. 부서지는 타워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부서지는 건요, 3번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부서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예정이 가지 않은 거,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거, 완전히 손을 떼버린 것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카드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집은 결국 붕괴되고 파괴돼요. 이처럼 낡고 오래된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이고 전보다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쩌면 3번님은 과거의 문제와 갈등을 인정하고 정리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무언가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앞으로 좋은 운은 더 깨끗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거,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모두 떠나보내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3번님에게 한 달 동안, 또 2달 동안, 3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완드 8번이 등장했습니다. 카드 보시면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미 화살은 활 시위를 떠났고요. 매우 스피드하게 목적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억지로 무언가를 움직이려 하지 않아도 상황 자체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쏜 건 우리 3번님이 맞아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상황이 거침없이 빠르게 전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은 이미 시작된 흐름이 속도를 얻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조건이나 상황이 맞물려서 일에 진척이 생길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낸 회사에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누군가가 계약하자고 연락이 오면서 일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외부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체된 상황이었는데, 흐름이 잘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일에 진척이 생기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살을 쏜 건 3번님들이 맞다. 하지만 그 뒤로는 내가 지휘하고 통제하고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빠르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움직이게 된다. 뭔가 타이밍과 외부 상황의 결정 또는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일이 술술 풀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앞으로 2달째에서는 소드 4번이 등장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멈춰 있죠. 이것은 한 고비를 넘기면서 다음 국면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일이 정리되면서 여유 시간이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일이 풀리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기 위해서 일부러 멈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 큰 그림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엔진을 켜고 달렸다면 2달째에는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잠시 쉬어가거나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 여러 변화와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턴 쉬고 가는 것은 아닐까? 재정비하고 가는 것은 아닐까 싶거든요. 곧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기회를 잡을 거야.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나를 발전시킬 거야. 그러기 위해선 나의 힘을 먼저 비축해야 돼. 계획을 점검해 봐야 돼. 정리하고 준비해야 돼.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타워는 부서지고 새로운 타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3달째에는 월드 카드입니다. 3달째에는 완성과 마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작은 일을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목표나 언젠가는 이루고 싶었던 일 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완성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카드이기도 해요.
하나의 일은 모두 완료했고 끝났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달째에는 내단자님이 그동안 노력해온 일에 대해 뚜렷한 성과와 마무리를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이것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국면이나 다음 단계로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환경이 열릴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고 배우고 경험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과거는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 3번님들은 서서히 움직이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짜 펜타클 에이스가 또 나와서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기회가 될 만한 것들이 3번님 눈에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과거는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건물을 지어가는 단계에 진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내 눈에는 이게 진짜 기회가 될 것 같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대놓고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제안, 거래, 계약 등등등 좀 내가 투자해보고 싶은 그런 씨앗이 우리 3번님들에게 생김으로써 진짜로 이제 시작이 곧 열릴 것이다. 세 달째. 그 전까지는 우리 3번님들이 어떤 일들을 또 진행을 하시고 휴식도 갖고 다음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는데요.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런 시작을 또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쪽이든 지금은 이제 과거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기다. 3개월 동안. 예전에는 이게 나의 계획이었고 목표였는데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버려야겠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해왔던 방식들, 방법들, 고집했던 것들 이제는 가치롭다고 여기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돈이 될 만한 이거는 정말로 내가 꼭 취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무언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출발이 되지 않을까? 모든 준비를 완료한 후에 안정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실패 없는 선에서 무언가를 제대로 좀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조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3번님들이 해야 되는 행동, 2달째 또 3달째 해야 되는 행동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달 동안은요. 완드 에이스가 등장했어요. 지금 한 달째에는 완드 8번이 들어와 있었죠. 외부 상황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행동만 한다면 그 뒤로는 일이 술술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카드가 이야기하기로는 내가 평소에 시작해보고 싶었던 것들, 좀 속도를 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이때가 적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도전, 시도, 변화를 주기에 딱인 만큼 무언가를 좀 해볼 만한 상황이기에 반드시 나의 생각과 계획을 이때 행동으로 꼭 옮겨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했던 전개가 찾아올 것이고 생각보다 더 거침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동하고 싶다, 이직하고 싶다, 이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때 시도를 해봐라. 이동에 대한 어떤 시도를 해봐라 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진전시키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이때 적극적으로 추진해봐라. 그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행동에 관련된 내 몸이 움직이는 것에 관련된 시기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말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달째입니다. 이때에는 스스로 행동을 보류하고 멈추는 시기였죠. 근데 이렇게 나온 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고민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좀 더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드는 현재 처한 상황에 맞게 방법을 바꿔라. 계획을 수정해라. 보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어붙여야 하는 시기가 있고 또 잠시 멈춰서 심사숙고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말 지혜롭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2달째에는
억지로 일을 밀어붙이거나 통제하기보단 한 달 동안의 과정을 평가해 보면서 어떤 부분을 더 수정하면 좋을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이로운지, 과거와 다르게 가도록 세팅하고 재편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고 경험입니다. 이미 앞서 경험을 해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배운 삼아서 유연하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잘 통했는데 이 방법은 안 통하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볼까? 어떻게 다시 시도해 볼까? 이런 식으로 2달째 움직이셔야겠다. 뭔가 깨달음을 얻으셔도 좋고요. 방향성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가만히 멈춰서서 상황을 충분히 판단한 후에 결정을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자, 3달째에서는 펜타클 6번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때는 완전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지도 않고 완전해졌다. 그래서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펜타클 6번이 중요하다. 이거는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완전한 상태를 내가 오래 유지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분배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게 필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로 보면 모든 관계에 내가 다 헌신하기보다는 어떤 관계에 특히 더 마음을 써야 할지, 어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지 내가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일로 보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아낌없이 베풀게 되면 번아웃이 오고 또 체력적, 정신적인 부분들이 금방 지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했을 때 크게 낙담도 하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필요한 정도만 나누고 베풀면 손해받지 않고도 장기적인 이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처럼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시간과 에너지, 지식, 정보, 능력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멀리 보면서 투자를 하셔라. 두 번째,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시간을 잘 쪼개 써야 한다. 이 2가지가 나의 균형을 잘 잡아줄 것이고 또 상황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있는 것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잘 분배해서 사용해야 맡은 바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월 동안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카드 뽑을게요. 바보 카드와 펜타클 8번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잘 모르는 부분들, 처음 접해보는 상황들,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바보 카드는 그냥 내 감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현실적인 고려를 잘 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은 거의 타협하지 않고 간다, 신경 쓰지 않고 간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현실적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내가 노력을 해 나간다면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드 4번은 잠시 멈춰서 상황을 진짜 디테일하게 살펴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소드니까 이성적이고 냉정한 마음으로, 객관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차분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가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합니다. 내가 진짜 다시 잘 달릴 수 있도록 휴식도 취하고요. 휴식도 취하면서 다음 단계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 퍼포먼스들을 준비하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를 좀 밟아가는 느낌인데요. 이 바보 카드와 펜타클 8번은 몰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어. 방안도 없어. 대처도 없어. 아직도 대비를 해놓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지금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합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들을 조심해라.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건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냥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는 것보다는 무엇이 문제이지? 무엇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내가 무엇을 좀 더 챙기고 가야 되지? 하면서 낡은 것들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 없어. 버리자. 고쳐 쓰기보다는 그냥 버려버리자. 깔끔하게 치워버리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건물을 세워보자. 이번 건물을 세울 때는 기둥을 좀 많이 넣어보자. 뭔가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은 더더욱 단단하게 갖춰서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뭔진 모르겠지만 뭐가 잘못된진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은 나를 계속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꾸 뭔가 멈추게 만드는 듯한 느낌? 나를 자꾸 정체되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 바로바로 이익이 나오게끔 만들어가기보다는 이익은 둘째치고 지금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내가 지금 뾰족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 그게 왜 그런 거 같냐. 이런 것들을 좀 보라는 거죠. 밤이라서 잘 보이지 않아요. 나무도 잘 안 보이고 내 옆에 지나가는 동물도 막 늑대처럼 보이고 곰처럼 보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 공포심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또는 내 조급함 때문에 놓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원래는 귀여운 강아지인데 늑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정에 가려져서 정말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렇게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그래야만 늑대가 아니라 강아지였구나. 내가 겁먹을 필요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계속 노력해보는 게 아니라 구분해보는 것들, 판단해보는 것들, 객관적인 관점으로, 관찰자 입장으로 상황을 읽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은가. 이거는 하루아침에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를 느껴봐라. 나의 상황을 판단해봐라. 그리고 다음을 준비해봐라. 라고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기회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돈이 될 만한 기회. 진짜 이익을 주는 기회들, 값진 기회를 찾아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로 카드가 주는 메시지 뽑아볼게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안심하고 믿어라. 솔직히 3개월째 월드카드 나오면 할 말 다 했죠. 우리의 3번님이 이룰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려면 이런 행동들이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너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행동해. 이 조언을 들어. 이런 것보다는 넌 잘 될 거야. 잘 될 거지만 높아심에 하는 조언이니까 들어줘. 라고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 걱정해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잘 보시면서 나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좀 많이 예리한 상황이고 내가 좀 예민한 상황이라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너무 자극적일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감정도 많이 자극되고 또 그 감정이 증폭되면 내가 보는 상황들이 그대로 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다뤄서 나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 외에는 우리 3번님이 진짜 원하는 기회도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또 결과적인 부분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3번님들의 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드 에이스와 컵 4번이 들어와 있는데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거나 앞으로 나의 길을 좀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시기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목표를 꼭 이루고 싶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깔끔하고 명료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뭔가 이런 식으로 분명한 행동, 판단, 결단을 통해서 모호한 상황을 바로잡고 싶거나 확실한 방향성을 좀 찾아내고 싶은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또는 이제 칼이니까 뭔가를 격파해 나가고 싶다. 싸워서 이겨내고 싶다. 좀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로 이 컵 4번이 왜 나왔을까? 자, 뚱딴지 같은 카드거든요. 이 강력한 소드 에이스 옆에 컵 4번이라니. 이거는 의욕이 안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나의 마음에 잘 안 따라주고 무엇을 해도 열정과 재미를 느낄 수가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허해서 속도가 나지 않는다. 행동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흔들리는 중이기 때문에 선택이나 방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컵 4번과 소드 에이스가 나왔다면 성장에 대한 압박감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돼. 이런 마음이 자꾸 나를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서 나의 중심을 잡기가 더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기가 아닌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방법이 해결책인지 모르겠다. 자꾸만 추진력을 잃게 된다. 동기부여가 저하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분명 처음엔 의욕이 넘쳤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쳐서 진척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반복되는 어려움 때문에 처음의 열정을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자,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좋은 운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은 너무 좋거든요. 운은 좋아요. 저는 이 카드를 보자마자 운이 트이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딱 읽었거든요. 이 카드는 대박운, 성과 운의 카드로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거나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야, 생각보다 일이 더 잘 풀리네? 예상보다 성과가 좋네?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이 찾아오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애쓰고 노력했던 일들 있죠. 그런 일에서 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를 믿어, 너를 의심하지 마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시기를 살펴보면서 언제 운이 찾아올지 또 언제 나의 일이 잘 풀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카드 중에서 다 괜찮은데 한 달 동안이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 안으로 이제 소드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스트레스가 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서 불가피하게 만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이 기간 안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합격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관계로 보아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네 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칼은요, 공기의 원소이기 때문에 생각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그 생각이란 칼이 나를 향해 있고 나를 찌르고 있어요. 생각이란 칼이 문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나를 향하면서 자기 비판적인, 자기 소모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괜시리 상처를 받거나 연연해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나를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땐 술 한 잔도 하시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으시면서 가볍게 넘겨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볍게 넘겨버려도 괜찮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너무 나를 소모시키는 생각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달째 보겠습니다.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 결과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때 4번님이 스스로 나의 가치를 좀 분명하게 알게 됨으로써 나의 가치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거나 좋은 평판이나 안정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 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치를 알게 되면요. 이 가치를 어디에다가 활용할지,
어디에다가 써야 할지 알게 되고요. 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이익이 되는지 감이 잡히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2달째에는 이 현실적인 물질, 금전, 실리적인 것들을 우리 3번, 4번님들이 너무나 잘 다루실 것 같아요. 나의 가치를 바탕으로 성과도 만들어내고 또 안정적인 기반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펜타클 여왕은 결과, 물질, 안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학업에 대해서 내가 합격을 받았다. 취업이나 이직에 대해서 합격을 받았다. 집, 재산, 재정에 관련한 성취를 얻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작게는 일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편안함과 행복을 얻게 될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안정이 보장된 성취를 얻게 된다. 성과를 얻게 된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기반이 점점 잡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달째입니다. 안정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사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도전할 때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3달째에는 행동을 취할 만한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을 좀 거침없이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성취욕과 열정이 막 솟아오르면서 무언가를 향해 속도감 있게 움직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량이나 에너지가 급증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동수도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완드 10번이 들어와 있네요. 일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일에 열정을 느끼게 되면서 막 일을 추진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일이 점점 쌓여갈 수가 있습니다. 완드 10번은 내가 선택한 일이 한계까지 다다를 때 등장을 해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기 때문에 결국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결과 단기간에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내가 원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만 그 무게가 과중해지면서 지치고 버거운 상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달째에는 반드시 내가 좀 움직이고 싶을 만한 이슈가 있다. 행동하고 싶은 이슈가 있다. 그래서 행동을 했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내가 추가함으로써 버거워진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3달째에는 열정을 느낄 만한 일이 생기는 건 너무 좋지만 내가 감당 가능한 정도로만 일을 꾸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조언 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언은 어떻게 볼 거냐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4번님이 해야 할 행동, 2달째 해야 할 행동, 3달째 해야 할 행동 이렇게 뽑아 볼 겁니다. 여기서 또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일, 해야 되는 행동을 보면 컵 9번이에요. 그냥 이건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편안하게 있어. 휴식도 취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해줘. 너 자신을 가장 우선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컵 9번은 돈이 많아서 이익을 많이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행복한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카드입니다. 그냥 카드를 보면 편안하게 앉아 있거든요. 이 자리가 가장 편안하니까 여기 있을 거야 라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기보단 내가 가장 편안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게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겨도 마음에 두지 말고 깊게 생각하지 말고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불편한 일에 에너지와 관심을 쏟지 말아야 돼요. 대수롭게 넘길수록 점점 편안해지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달째. 저는 2달째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한 달 동안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받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이제 계속 나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시기이고 이 2달째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나의 안정적인 기반이 만들어지는 시기라서 내가 현실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잘 다뤄줘야 되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이 들어왔을 때 바로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상황을 잘 운영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돈, 시간, 에너지 같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 투자했을 때 이익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추상적인 이상보다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펜타클 왕이 나오면 조심하라고 나오는 조언이 아니에요. 분명히 눈앞에 기회가 떡하니 오니까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단발적이고 즉흥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기회가 2달째 오고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 보이는 거란다면 돈, 실적, 수치, 자료, 내 손에 남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는 만큼 더욱더 잘 관리하고 끝까지 잡아야만 해요. 그래서 2달째에는 장기적인 안정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안전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흐름이 앞으로 시간들 있죠. 앞으로 장기적인 그 기간들 동안 계속 영향을 줄 거예요. 자, 3달째. 3달째에선 여황제. 완득이사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4번님이 시도하고 싶은 거, 새롭게 꾸려가고 싶은 거,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이 3개월째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당장 실행하기 위해서 일을 무리하게 확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야 할 일과 또 새로운 일이 더해지다 보니까 무리수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는 투자를 하되 억지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단 여유 있게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완드 10번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끌어안으면서 한계 이상까지 짐을 짊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책임감과 성실함은 크지만 과정이 고되기 때문에 즐거움보다는 버거움, 과중함이 강조되는 카드예요. 반면에 여황제는 무언가를 키우고 양육하면서 필요한 것을 상황에 맞게 공급하는 에너지예요. 공급.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흙을 갈아야 하면 흙을 골라주는 것처럼 과부하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즐겁게 돌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풍요롭고 즐겁게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씩 천천히 과정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지 즐겁게 키워나갈 수 있겠죠. 지금 필요한 것은 차근차근 채워나간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신다면 더 편안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내가 원하는 결실도 얻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카드 뽑아볼게요. 이 황제는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좀 통제하는 인물이에요. 아빠 같은 모습이랄까요?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 통금 시간이 필요해.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핸드폰은 밤에 하지 마.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 딸이 남자친구가 생기는 건 아닐지, 또 밖에서 어떤 나쁜 놈들이 우리 딸을 괴롭히진 않을지 막 걱정하잖아요. 정말 뭐든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나왔다면 우리 4번님들은 앞으로 나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나를 몰아붙이거나 뭐든지 나의 계획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갇히거나 너무 나를 틀에 가두는 방식들, 이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최대한 위험과 변수, 리스크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 내 예측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1부터 10까지 다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 예측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너무 정해진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있으려고 하면 우리 4번님들이 스스로 더 답답해질 것이고 감정이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가 있어요. 이 황제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보살피질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고 잘 모르기도 해요. 내가 지금 우울한가?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나 지금 괜찮은데? 근데 내가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후유증으로 확 들어옵니다. 뭔가 나가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고 갑자기 이런 것들이 너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기복이 심할 수가 있겠죠. 감정적인 기복도 심할 수가 있고 나의 행동 패턴의 기복이 갑자기 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갑자기 여행 가고 싶어. 뭔가 이런 충동적인 것들 있잖아요. 내 계획에는 없었지만 내 지금 상태를 위해서 나의 어떤 재미와 더 많은 경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어 하는 그런 충동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 나를 너무 통제하거나 절제하려 들지 말아라.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계획대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변경하면 되는 거고, 뭔가 이런 유연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매번 나의 뜻대로 되겠어요. 변수도 생길 수 있고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내 뜻대로 다 컨트롤하려면 나를 너무 소모시키게 될 것이고 스트레스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그냥 내가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이든 감정이든 나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것부터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편안하게 있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걸까? 알아가야겠죠. 나 자신을. 그래야만 앞으로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더 능숙하게 다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갖춰 있어야만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이 상황의 흐름을 잘 타고 가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예상보다 더 결과가 좋아진다. 운이 따르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스트레스에 진짜 요만큼의 스크래치에도 이만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볼까? 나를 좀 더 부드럽게 거칠거칠한 면사포에서 비단처럼 바꿔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먼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한 달만 조금 내려놓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질 것 같고요. 이런 부작용도 좀 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너무 무기력해서 일이 진전이 느렸어. 이번 달은 좀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무리하게 또 확장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나의 것을 잘 성장하고 키우고 싶은 마음은 맞아요. 근데 일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이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한 달의 시기. 이 한 달의 시기만 내가 나를 잘 다스린다면 앞으로 이 3달째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